경제지표 등의 부진을 이유로 다우지수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숨고르기가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인 것인가 아니면 살짝 쉬어가는 구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료는 백신 그리고 재확산 뭐 이런 부분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크게 좌우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들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연속성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 있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역시 고배당주들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우선주에 주목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뭐 고배당, 우선주 그러면 이제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종목 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말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이런 고배당 우선주들에게 주목이 많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수급도 그쪽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 우선주들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올라올 때 네이버는 뚝 하고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올라올 때 네이버가 떨어졌다. 뭐 이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비대면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지 못했죠. 그래서 이 뭐 백신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의 어떤 주가 상승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를 좀 안 좋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주도주 역할을 좀 해왔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또 한 주의 중간이 딱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동안 신나게 잘 올라갔었고요. 계속 신고가, 기대치도 굉장히 높았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수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와줘야지만이 그래도 뭔가 시장이 조금 한숨 돌리고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뭐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 출발 시점이 썩 안 좋았던 것뿐이지 마감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변동폭에 대한 것들도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보통 이 정도라면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아침 시가보다도 더 위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여지는 분위기 자체로서는 시장 괜찮아 라고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다우지수는 0.5% 정도 하락세가 보였고요. 나스닥이 0.2% 정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종목들 간의 어떤 움직임들 때문에 플러스 국면도 잠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살짝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뭐 흐름이 시작점은 좋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대한 불안감은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지표를 먼저 오늘은 이야기 좀 해드릴 건데요. 소매 판매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관련 지표죠.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1.6%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긍정적이다. 뭐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딱 이번 달 이제 10월달 거죠. 10월달 거 딱 열어보니까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담스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제 그 시장에서 전망한 부분들이 0.5% 정도였는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식당, 의류 판매점 이런 쪽에서 소비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제지표는 언제 거냐면 10월 겁니다. 네, 그게 어째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10월 달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제 큰 행사는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10월 말, 할로윈,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10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쇼핑 시즌 세일을 앞둔 시점에서 약간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백화점에서 뭐 11월 한 20일부터 세일한다. 그러면 지금 가서 사지 않죠. 야, 세일하면 그때 가서 사.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움츠러들었을 가능성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서 부분이었을 텐데, 이 소비라는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이 좀 감소하는 지표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우려감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뭐 이번 달이라든지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 소매 판매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또 시장이 좋게 반응하는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주요 경제 지표로 구분이 되는 것이 이제 소매 판매이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의 어떤 부진한 모습들은 조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었을까, 심리적으로 안 좋게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초반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긴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좀 더하기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 6천 명. 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16만 명. 이제 조만간 20만 명도 가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입원 환자 수도 7만 명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신기록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확산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커져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일단 백신에 대한 기대감 요거 하나만 끈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보편적인 접종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위기감을 해소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내년 이제 초반부,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이제 이 코로나의 공식적인 종식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버텼는데 못 버티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본다라면은 지금 빨리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이거 큰일이다. 예. 백신 나오기 전까지 정말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약간 억지스럽죠. 네, 백신 나오기 전까지 뭐 큰일이 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뭐 한두 달 정도 통제를 잘 해준다라면 이제 백신이 나온 시점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또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된다라면 결과적으로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나타나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어려운 구간 동안을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그 시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성장과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종목군들이나 이런 쪽에 집중해 보시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중간에 조금 올라갔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테슬라 영향이 좀 많았을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S&P 500 지수에 다음 달부터 편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죠. 그러니까 뭐 내년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건 편입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기대감으로 한 12% 정도 장중 급등세가 나타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존도 온라인 약국 서비스가 이제 출범한다고 그러죠. 약국 진출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죠. 회사가 전부 다 해먹겠다 그러면 힘이 너무 세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또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독과점 또는 이제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또 제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인데, 월마트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게 나왔지만 소비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죠. 그래서 뭐 실적 좋았지만 별로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크게 정한 건 아닙니다. 계속 그리고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잘한 어떤 변화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10월 달은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또 올랐었다. 그리고 시장 전망치도 이렇게 상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산업 생산은 주요 경제 지표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용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나쁘게 나오면서 이 상황들을 조금 희석시켰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내용 가만히 따지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약보합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망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바뀐 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주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이슈도 지금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큰 부담 없이 네, 시장을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내가 그동안 사지 못했었던 종목이 있다라면 조금씩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주, 군침이도네 연말 우선주를 주목하라.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군침이도인데요. 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네,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배당주들에 대한 이슈들은 연말이 되면서 계속, 네, 그 포지션을 잡아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그래서 조금 일찍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 좀 해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주들은 이 현재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배당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이 1,000원의 배당을 주는 기업이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면 10%밖에 안 되지만 10% 꽤 많은 거네요. 어쨌든 10% 배당을 주겠지만 주가가 만약에 내려가서 한 8,000원대 7,000원대, 뭐 5,000원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배당이 2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더 많이 받는 거죠. 네, 배당금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주식수도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배당을 받으면서 더 많이 어쨌든 간에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일찍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 또 그런 것들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주가 이제 배당을 좀 더 많이 주잖아요. 의결권이 없다. 네. 근데 우리는 의결권 필요 없거든요. 뭐 주주총회 참여해가지고 뭐 손 들고 투표할 것도 아니고 그냥 배당 많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선주 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우선주 투자는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 쪽은 투자를 지금 연결해 드렸습니다만은 우선주는 문제가 거래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진입하기도 어렵고 또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진입은 좀 쉬울 수도 있겠죠. 근데 가격대를 정하기가 좀 어렵겠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선주를 공략하더라도 이제 거래량이 좀 풍부한 그런 기업들,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연말 시즌에서 매수세가 많이 몰리게 된다면 우선주 쪽도 거래량이 좀 활발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10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연도에 배당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 2017년도에는 25조 원 정도 배당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29조 2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죠. 원래는 31조가 넘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뭐 어쨌건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현금 배당 비율도 지금 21%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즉 뭐냐면 배당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당의 규모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잉여금을 이제 유보율로 쌓는 것이 아니라 주주 환원으로 계속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의 규모는 계속 커지게 될 테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배당주들에 대한 매력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분기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우선주 쪽에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선주가 지금 또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도 네, 이익 잉여 현금 흐름의 약 50% 38조 원을 배당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4년 동안 이제 38조 원을 다 쓰겠다 이건데 지금 이게 올해가 마지막 주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누적 배당금이 28조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한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거죠. 네, 10조 가까이 한 9조 4천억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 9조 4천억 정도 남은 부분들을 4분기에
배당으로 지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시거나 또는 삼성전자 우선주는 배당을 더 많이 받겠죠. 어쨌든 예, 그렇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9조 4천억 원이 4분기 특별주주 환원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배당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들의 상승률, 또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배당 기준일까지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면 배당 매력도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씩 들어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 아래쪽에서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한 관점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배당을 5% 받는다. 근데 지금 주가 상승률이 한 10%, 20%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난 이후에 나타날 변동성 감당하기 싫어. 그냥 20% 수익만 먹고 빠질래. 그것도 괜찮습니다. 배당 5%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20% 시세 차익을 줬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어떤 부분과 또 시간적인 부분, 내가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의 그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뭐 시세 차익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배당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예 뭐 내년 내후년까지 끌고 가면서 시세 차익과 배당을 다 챙길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연말 시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이 비대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피가 5% 올라갈 때 네이버는 8%나 뚝 떨어졌다. 네, 이 비대면주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코로나가 유행함에 따라서 코로나의 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이런 재택근무라든지 또는 이제 비대면 업무들이 활성화됐고 그러면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어떤 특수를 들였던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백신 개발이 마무리 단계다, 곧 나온다, 뭐 등등 종식된다 등등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매력도 떨어진 거죠. 이제 끝난다는데 더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라와서 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주가 안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주가가 상투권 즉 그 고점을 형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한 투자자들이 매도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비대면 관련주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에요.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의 구조들이 이제 점점점 그렇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뭐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업무들이 주목을 받고는 있었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더 일찍 받고 더 많이 관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4차 산업,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 관점에서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주가를 너무 크게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만한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오버슈팅한 부분들을 살짝 이제 거품을 걷어내주고 나면 본래대로 추세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본래대로의 추세는 우상향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은 피해가야지 돼요. 소나기는 피해가라 뭐 그런 얘기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봐서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 봐서는 이 비대면이라든지 언택트 이런 쪽 관련 부분들은요 그냥 초입이에요. 초입.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무너질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돌아서면서 더 좋은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네,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다시 올라갈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주도주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주도 흐름이 바뀌는 시점에서 계속 소외군을 들고 있으면은, 내 정신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내 건 안 올라가는데 저건 왜 올라가? 그러면서 다들 기분이 좋은데 나 혼자 기분 나빠했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일단은 하나의 어떤 마디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한다거나 매도한다거나 그 이후에 차후에 이제 다시 접근하시는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보다는 그냥 쭉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습니다만 그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한 종목들이 마디에 대한 부분들을 형성하고 있을 때, 즉 하나의 상승 구간 또 다시 하락 구간, 다시 상승 구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마디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는 그 마디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상승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럼 끊어냈다가 다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재매수를 해주시는 것은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비대면 관련주들은 지금은 뭐 장기 관점에서의 기대치들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거, 경제지표가 좀 부진했다는 부분. 근데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배당, 특히 우선주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배당금을 이제 점차적으로 기업들이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배당금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될 테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참여 중인 사람들이 이 배당주들의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실제로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를 때 네이버가 뚝 떨어졌다. 뭐 비대면주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통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비대면주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는 분명하지만 단기적 이슈에서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돈을 버는 왕도를 알려줄 것 같은 수많은 문구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나는 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알려주려 한다. 즉 투자 성공의 가장 큰 비밀은 없다라는 점이다. 네, 비밀은 없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이제 요즘에 자주 오죠. 스팸 메일. 네, 여러분만 아는 정보 뭐 이렇게 해서 보셨죠? 네, 이런 거. 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귓가에 내 귓가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정도라면 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 너만 알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준 그 재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 나중에는 신문기사도 막 나와버려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속닥거리는 거, 네, 또 나만 아는 비밀, 뭐 그런 것들, 뭐 비법 이런 것들에 혹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정도로 차분하게 느긋하게 걸어가는 것이 최고다. 그죠? 엉덩이 무겁게 네,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